여성들의 고민, 자궁 질환. 한 달에 한 번 그 고통이 말도 못한다는 생리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난임과 불임까지 될 수 있다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돌리도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트로트 가수 서지호 씨. 심한 생리통과 피로감을 호소했던 서지호 씨는 검진 결과 자궁근종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이후 수술을 통해 근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하게 됐다는 서지호 씨. 이야, 건강도 찾고 나이도 돌려받고 좋은데요. 무대에서도 건강한 모습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 최양락 씨와 알콩달콩을 넘어 티격태격하면서도 찰떡 부부의 모습을 선보이는 개그우먼 팽현숙 씨. 내조의 여왕으로 알려진 팽현숙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검진 결과 자궁에 큰 혹이 3개나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 다시 검진했을 때는 6개로 늘어난 자궁 근종. 진단 결과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앞으로도 활기찬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여성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쪽 이제 여성 질환이어가지고 잘 모르는 분야예요. 자궁이 이제 여성의 몸에만 있잖아요. 남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장기지 않습니까? 이 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장기죠. 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자, 일단 어떤 기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네. 착상하고 성장하는 네. 여성의 생식기관입니다. 서양배 모양으로 네. 골반 안에 있고 네. 자궁의 앞쪽에는 방광, 뒤쪽에는 직장, 네. 그리고 위로는 양쪽 나팔관이, 네. 아래쪽으로는 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란 크기, 상하가 약 7cm, 좌우가 약 4cm 정도이고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부 3분의 1을 자궁 경부, 그리고 상부의 3분의 1을 자궁 체부라고 합니다. 자궁을 절개해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장막, 그리고 안쪽에 두꺼운 근육층,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자궁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궁 내막에서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내막 조직이 탈락할 때 생리가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자궁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전체가 자궁 내막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궁 근종이란 거는 어떤 것인지 또 왜 생기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자궁 근종은 자궁 평활근의 부분적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생기고 네. 자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35세에서는 40에서 60% 정도 발생하고 예. 50세에서는 예. 80%까지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자궁 근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원인으로 유전자 이상과 호르몬의 영향을 제시되고 있는데 예. 자궁 근종은 호르몬 반응성 종양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의해 커지며 네. 폐경 후에는 대부분 커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폐경 이후에는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폐경 이후에는 커지지 않거나 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자궁 근종이 있으면은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겠죠? 자궁 근종은 근종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못 느껴요? 네,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종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아래쪽으로 누르는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방광을 눌러서 빈뇨나 요실금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관을 눌러서 수신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까 저 팽현숙 씨가 이제 랭킹에 나오셨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이 개수가 늘어났거든요. 3개였다가 6개까지 늘어났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자궁 근종이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나요? 근종과 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아,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암으로 변할 가능성 때문에 수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1% 미만에서는 네. 암인 자궁 육종이 자궁 근종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자궁 근종 자체가 암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네. 이거죠? 네, 네. 매우 드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 검진과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이건 뭐 어떻게 저걸 하나요? 그 뭐라고 자궁 그러지? 근종은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비교적 초음파로 쉽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군요. 주기적으로. 예. 자, 그러면 이 자궁 근종을 발견했어요.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크게 변화가 없거나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정기 검진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고요. 네. 대부분의 여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치료로는 내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네. 내과적 치료에는 생리량을 줄여주는 피임약이 있을 수 있고요. 생식색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 주사를 통해서 자궁 근종의 크기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예, 어우, 그 주사제가 이름이 어렵네요. 되게 어렵네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사 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여준다. 네, 크기를 줄여줄 수 있는데요. 예. 주사제를 끊었을 경우에 반수해서 다시 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용했을 때 골 감소증이 발생해서 그 이상은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폐경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수술 치료에는 개복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분야잖아요. 자궁 근종이 있더라도 경과가 딱히 뭐 크게 더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종이 커지지 않는 경우, 네. 악성 변화가 없는 경우, 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증상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정기 검진 하시면서 잘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네. 굳이 그거를 뭐 없애거나 네.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자궁 근종이 있더라도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근종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네, 자궁 근종이 자궁 내막에 가까울수록 보다 임신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가 크다고 해서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 위치가 중요하네요, 이거는. 네, 예. 위치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여성 질환이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분들도 여성 질환을 진단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전진 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달달한 신혼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류이서 씨. 2세 준비를 하면서 산부인과를 방문한 류이서 씨는 자궁 내막증을 진단받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3cm의 크기였던 자궁 내막증은 6개월 동안 1cm가 더 자라났고 총 3개를 제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검진으로 미리 상태를 알고 제때 대처를 해서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두 분 꼭 닮은 2세 만나길 기대할게요. 할리우드 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조카 에릭 로버츠의 딸로 배우의 길을 물려받아 아역 배우로 시작한 엠마 로버츠. 학창 시절부터 극심한 생리통으로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20대 후반이 돼서야 자신을 괴롭히던 극심한 생리통의 원인이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본인의 SNS에 임신 사실과 출산 소식을 알리며 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주 좋네요. 앞으로 스크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자, 3위와 2위 랭킹에 등장한 두 분은 자궁 내막증이라는 걸 이제 진단받으셨는데 이거는 자궁 근종과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네. 한 달에 한 번 호르몬에 의해서 나오는 생리혈이 역류해서 자궁 밖의 다른 곡각 내 방광, 그리고 난소, 그리고 복병 내에 위치하게 될 때 이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역류해가지고 이제 이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역류는 왜 하는 거예요? 자궁혈은 대부분 질 쪽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예. 일부는 당연히 역류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인체 면역 체계를 통해서 그게 대부분의 여성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아. 일부 여성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다 조금씩은 이 혈이 역류하는데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그걸 막아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떤 질환으로 발전한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도 방치하면 점점 커지거나 그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자궁 내막증은 병변이 점점 진행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해서 1기에서 2기 같은 경우에는 네. 자궁 내막에 육착을 동반하지 않고 자궁 네. 내막이 복막이나 난소 그리고 자궁벽 이런 곳에 초콜릿 색깔의 반점을 만들게 되고요. 네. 3기나 4기 자궁 내막증은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골반 장기 및 장 등의 유착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소화기계나 폐, 신경계 등에도 진행해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엠마 로버츠의 경우를 보면 생리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궁 내막증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진행하는 경우에 자궁 내막이 더 많이 역류하고 염증이나 유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 골반통 그리고 월경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이 있어도 임신은 가능한가 봐요. 경미하거나 경증인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난임과의 연관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된 3기, 4기의 자궁 내막증에서는 난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난임 환자의 30에서 40%는 자궁 내막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리통과 이제 이게 연관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쭙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엄마를 닮는다, 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생리통이 심했으면 딸도 생리통이 심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다만 자궁 근종이나 같은 경우에 여성 질환의 경우에는 1등친 가족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며 경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생리통이 심했다고 하면 어머니도 자궁 내막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딸도 생리통이 심하면 가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래도 생리통이 막 이렇게 심하게 오진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여성분들은 참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엄청나게 그 고통을 당하실 것 같아요.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매우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자궁 내막증이 생기면 그러면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일부 제거하고 뭐 남기는 건지 또 뭐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궁 내막증은 월경 주기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반응에서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월경을 멈추게 하는 호르몬 치료와 병적인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는 경증의 자궁 내막증 환자에서 월경통, 성교통, 만성 골반통이 있을 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리고 콕스 기량제도 증상 조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호르몬 치료는 자궁 내막증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에스트로겐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자궁 내막증 조직의 위축 을 유도하고 자극에 뒤따른 출혈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서 피임약,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 자궁 내 피임 장치, 디에노게스트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병변의 제거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에 피임약을 사용하면 혹시 가임기 여성들에게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 건지? 네, 가임기 여성에서 피임약은 매우 안전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해서 생리통이라든지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임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다. 그냥 이게 어떤 심리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질문을 엄청 길게 드렸는데 짧고 굵게 아주 완벽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고민거리가 없어졌네. 자,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모두 위험하지만 잘 관리하면 막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또 다행이다 싶습니다.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여성 질환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랭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의 딸로 불리며 80년대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배우 매연방, 영화 영웅본색, 신조협녀, 금지옥엽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수로도 활약했는데요. 자, 이런 매연방이 2003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궁경부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40세로 생을 마감하며 국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제 매연방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영화 속에 남은 모습은 영원히 팬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이 자궁에 생긴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경부라는 부위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궁은 자궁의 위쪽을 체부 그리고 질과 연결된 아래쪽을 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이곳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암 중 5위.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발표상 한 해 약 3,500명이 발생하고 9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여성암 중에 무서운 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내도 그래서 사실은 검진할 때 꼭 이 부분을 체크를 아주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암은 이제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습성 때문에 또 무섭잖아요. 혹시 자궁경부암도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궁경부암이 진행되면 근처에 있는 장기인, 요관, 골반벽,
좌골신경,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신증이나 신장 기능이 소실될 수도 있고요. 예. 배뇨곤란, 혈뇨, 변비 증상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복부나 폐 같은 다른 장기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궁경부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수술, 방사선, 화학요법 등을 복합해서 치료합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초기에는 수술로서 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진행한 병기에서는 예.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임신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혹시 자궁경부암이어도 임신이 가능합니까? 초기 자궁경부암 환자에서는 예. 원추 절제술, 자궁경부만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인데요. 예. 그럴 때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자궁경부의 길이가 약간 짧아지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산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70%에서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이제 예방 주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주사는 어떤 거고 또 언제 맞아야 효과가 가장 클지 알려주시면요.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99.7%가 인유종 바이러스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 바이러스가 정확하군요. 네. 어. 그래서 인유종 바이러스 중에서 미리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총 2회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때 이제 이 접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7년 남았네. 7년. 네, 7, 8년 정도 후에는 반드시 이 접종을 해야겠네요. 그럼 한 번 접종해요? 그건 총 아니죠. 2회 접종을 시행합니다. 2회 접종. 네, 청소년기에는 총 2회 접종을 시행하는데요. 예. 그 기간을 지났을 때는 예. 성인의 경우에는 총 3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0개월, 2개월, 6개월 이렇게 6개월 내에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우리 담당 PD 분의 따님은 24세래요. 근데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네. 나이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예방 접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 만 9세에서 45세까지 네. 권장하고 있고요. 남성의 아. 경우는 만 9세에서 26세까지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미 걸린 거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는 없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만 시기를 지났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예.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을 때 빨리 가셔서 접종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무료 접종이죠? 무료 접종은 12세 여성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무료 접종은 12세만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 팀장님 어떡하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자비로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하지만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예. 자,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남잔데 맞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인식 때문에 네. 남성분들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인유종 바이러스가 네. 남성을 통해 또 여성에게 또 전파되어 네. 바이러스를 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은 반드시 남자도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부 경우에는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남자에게 그게 갈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안 맞은 것 같은데? 몇 살 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남성에서는 9세에서 26세에 맞는 것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9세에서 26세 저는 한참 지났는데요. 하지만 효과는 떨어지지 않으므로 네.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저도 좋습니다. 가서 해야겠네요. 네, 그럼 가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자궁 경부암 백신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궁경부암 백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유종 바이러스에는 총 200여 종이 있고 그 중에서 40여 종이 생식기에 감염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을 선택하셔서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그렇습니다. 놔주세요. 인유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싶습니다. 인유두종 라고 바이러스 말씀하시면 백신을 됩니다. 맞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예.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여성 질환의 경우엔 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조금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의 깊게 관찰하셨다가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